안녕하세요. 11조 재수인 정은아, 정태현 팀의 아동복지법에 관한 발표를 받게 된 비돌이 정은아라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의 의미, 아동복지협회, 그리고 스쿨존 민식이법, 그리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이었고, 제정 당시 아동복리법이었던 것을 법률명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어서 2000년 1월 10일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첫째, 아동인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등은 이들 아동을 보호, 양육한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의무화하며 어린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어린이에 대한 애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와 시, 구, 군의 아동위원을 두어서 아동복지에 관한 각종 상담과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일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들의 생활 상태나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계행정이나 아동복지 지도원 등과 상호협력하여 문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아동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셋째, 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의 아동복지 지도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아동 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개별지도, 집단지도 및 그 알선,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직, 시도 및 감독,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알선, 지역사회의 학교 부정응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기타 동의 복지 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등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아동의 건전한 정서생활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아동 일시 보호시설, 그리고 아동 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한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동 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아동단기 보호시설, 일반 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그리고 아동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치료하며 이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홍보도 합니다. 아동복지협회의 설립 목적은 각종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단체 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발전과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인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한국아동복지협회의 비전입니다. 아동복지법 중 스쿨존, 그것에 관한 안전수칙은 첫째, 자동차로 주행 시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횡단보도 앞이나 무조건 일단 정지해주세요.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안 돼요. 교통신호 준수 그리고 급제동 급출발은 안 된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고 바로 문제점은 바로 교통 혼잡을 둘 수 있습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바로 아동복지법 중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지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의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주는 법입니다. 사망을 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지요.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식이법을 악용한 사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합의봐야 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집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한 초등학생과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었지요. 글쓴이는 나오는 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혀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와 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가 괜찮은지보다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신고 안 할 테니 합의금 300만 원과 병원비 전액을 달라고 하네요. 글쓴이에 따르면 주행 당시 신호는 청색이었고 속도도 30km 이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학생의 엄마는 MRI 촬영까지 요구하며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럼 잠시 자료 영상 보시고 가시겠습니까?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습니다. 아직 등교 계약을 하지 않고 있어 과속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김대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관악구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속도 측정기.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강화되자 스쿨존 내 속도 위반 단속 건수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첫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단속 건수는 12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에 한 달 동안 45만 명 이상 가입하는 등 민식이법 시행 효과는 뚜렷합니다. 조금 괜찮아 부담되는 건 있어요. 많이 신경 쓰죠.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든 데는 처벌 강화 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계약이 미뤄진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학생들의 등교 계약 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속도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3년 새 스쿨존에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는 매년 1,500명 안팎.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남과 광진구 각각 11곳 등 서울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곳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핵심 요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 1회 이상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보신 영상과 같이 스쿨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위반 사례로서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스킨라빈스가 공개한 새 광고의 아동 모델을 둘러싸고 불거진 성적 대상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옷과 화장을 성인처럼 연출하고 입술과 눈빛을 부각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한 3세의 친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친모와 지인에게 각각 징역 15년이라는 선고가 떨어졌는데요. 3살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어머니와 정신장애를 가진 그의 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 큰 재앙으로 불릴 만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서경대 학우들의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3달이 넘어가는데요.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앞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에 놓인 한국 어린이들과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한국 어린이들과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유니세프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생명을 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의료용 보호 물품은 의료인이 안전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수입니다. 의료기관에는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드나들고 의료진들은 늘 환자들과 접촉합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보호 물품이 없다면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는 어린이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가 안전하게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용 보호 물품을 지원해 주세요. 법을 보면 아동 권리가 보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발표를 한 정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